자, 이번 주 세 번째 영상입니다. 교과서로는 59페이지, 58, 59, 60페이지 여기까지 오늘 할 내용이고요. 자, 정당과 민주정치, 정당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금 됐고,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의의라는 건 숨겨진 가치,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의의라고 합니다. 정당의 의미 볼게요. 정당이란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 위해 모여서 조직되었는데 공통의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같다. 특징이 있다. 정당의 의의. 현대 정치라는 건 대의제겠죠. 직접 민주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다. 왜냐하면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에 나올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당 소속 후보, 뭐뭐당 소속 후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후보자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면서 현대 민주정치는 곧 정당 정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당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당의 기능을 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정당의 중요성입니다.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의 정치를 돕고 정치 권력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돕는다는 것은 정당으로 소속되어서 후보자가 나간다면 무소속인 후보자에 비해서 검증도 조금 더 됐거나 아니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공개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검증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돕는다는 거고, 두 번째, 종이 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야자를 마치고 돌아간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치 권력에 책임감을 부여함.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정책이 똑바로 시행이 안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 정당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나중에 안 뽑죠. 그렇지? 그럼 제대로 못하면 믿지 않으니까 이 정당 소속으로 나갔으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당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면 국민이 정치 권력을 주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므로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고. 두 번째,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배출해야 되니까 정책을 개발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책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정치인을 배출할 경우는 국민들이 정당을 믿지 않을 테니까, 그 정당을 믿지 않을 테니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게 이 정당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59페이지 앞쪽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60페이지.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의 기능은 잘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정치적 충원입니다. 충원, 보충한다. 인원을 보충한다는 게 충원이죠. 새로운 인재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을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입문시키고, 정계에 입문시키고, 이 중에 후보자를 골라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선거에 나가서 뽑힐 수 있도록 대표자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의회 정치 운영.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가서 뽑히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 나갔을 경우는. 그러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회 정치를 하니까 의회 정치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속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땡땡당에 뭐 예를 들어서 영광고등학교니까 영광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의회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여론 형성 조직. 여론을 정치적인 논쟁거리나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치에 반영되고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이고요. 네 번째, 정치 사회화. 사회화라는 거 우리 사회 배울 때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1학년 사회 할 때.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사회에 걸맞는 사람이 사회 공동체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화였잖아. 정치 사회화라는 건 정치라는 것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치라는 분야에 이해를 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화는.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정당이 열어서 정치에 관련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린다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다섯 번째,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 매개라는 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와 저 친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부는 행정부고 의회는 입법부죠. 그래서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은 정당이고요. 정은 행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과 행정부가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당정협의회인데요. 정확히는 여당과 행정부 지도자들이 만나서 정책을 조정하는 회의가 당정협의회입니다. 이런 걸 해서 정부의 의견을 의회로 전달하고 의회의 의견을 정부로 전달해서 잘 소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의회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정당이 제시를 하는 거죠. 참고로 초딩 때 배웠겠지만 여당, 야당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여당이라는 건 정권을 잡은 정당을 말하고요. 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A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럼 이 A당은 여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당들이 다 야당이 되는 거고요. 야당은 제야 정당의 줄임말로 제야라는 건 공직에 나가지 않는다를 한자로 적은 거예요. 현재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의 여당이 바로 이 여당이라는 거. 자, 그래서 교과서 60페이지까지가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좀 짧죠? 고생했습니다.